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박혜진 학생입니다. 발표에 앞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보는 게 처음이라 다소 미숙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5월에 환경연구와 공중보건 국제저널에 게재된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Health Warning Label on Smoking Cessation in Smokers and in Non-Smokers 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1저자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경혈학 교실 최윤병 교수님의 인지의과학 연구실에서 학부생 연구 조교로 연구에 참여를 하여 작성을 하게 된 논문으로 인지의과학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다소 한의학과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의학은 다양한 학문과 접목이 가능하고 또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응용해서 향후 금년의 한의학적 치료에 약간 디딤돌 역할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본 연구에는 아이 트래커, 시선 움직임 추적기라는 실험 기기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최근 한의학 연구에 다양한 실험 기기가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이니만큼 이런 실험 기기도 있고 이러한 주제의 연구에 사용이 될 수 있구나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그 하단에 제 얼굴이 화면을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끄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에는 연구 배경, 또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 정리, 또 아이 트래킹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뒤로는 실험 과정, 결과, 결론 및 고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캠페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TV에 나오는 공익 광고, 담뱃값 표면에 있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 또는 위의 성분 표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담뱃값 표면의 경고 그림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경고 그림의 내용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세 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와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 또 두 번째는 동정심과 공감을 유발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는 행동이 위선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내용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설례 연구에 의하면 동정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공포와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경고 그림보다 효과적이었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위선에 관한 내용이 공포와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경고 그림보다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담뱃값 표면의 경고 그림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또 공포 유형에 관한 설례 연구들을 참고하여 이번 연구에 사용된 경고 그림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위협형, 두 번째는 사회 위협형인데요. 공포와 혐오감을 주는 경고 그림은 대체로 신체적 위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동정심과 공감을 유발하거나 또 위선에 관한 경고 그림은 대체로 사회적 위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체적 위협과 사회적 위협 중 어떤 경고 그림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연구가 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탐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아이 트래킹이라는 실험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아이 트래커, 한국어로는 시선 움직임 추적기인데 이 실험 기기는 눈동자의 움직임을 기록함으로써 visual selective attention, 그러니까 시각 주의, 이 attention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또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정도 등의 attentional bias 지표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 트래커이라는 실험 기기가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림을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이게 아이 트래커이고 이게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모니터를 바라볼 때 이 아이 트래커가 시선 움직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 트래커로 피험자가 화면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담배값 경고 그림이 담배값의 이렇게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고 그림을 피험자가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Area of Interest 라는 피험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구역을 실험 전에 미리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이 그림과 같이 경고 그림이 있는 부분을 AOI A로 또 나머지 부분을 AOI B로 설정을 해두고 시선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신체 위협형과 사회 위협형 경고 그림 중에서 어떤 유형이 금연에 효과적인지 탐구를 하고자 했고 두 번째로 시선 움직임 측정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경고 그림이 선택적 주의를 끄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금연 또는 비흡연 상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또는 정신 신체적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서드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경고 그림 12개인데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다운받았고 그 다음에 조금 편집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들은 실제 우리나라 담배값 상의 경고 그림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실제 담배값에는 경고 그림 밑에 또 경고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 문구까지 있으면 시각적 자극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점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는 고의적으로 경고 문구를 가렸습니다. 원래 여기에 경고 문구들이 다 있는데 제가 의미로 편집을 하였고요. 앞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설명드린 신체적 위협형과 사회적 위협형으로 유형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각 유형별로 6개씩 그림을 준비하였습니다. 총 53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중 28명은 흡연자, 25명은 비흡연자였습니다. 흡연자에 대한 정의는 하루에 5개 이상의 담배를 주기적으로 3개월 이상 핀 사람으로 정했고요. 실험 과정을 간단하게 담은 그림입니다. 피험자는 먼저 실험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설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설문지는 좀 다양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예시를 들면 스트레스 반응 척도를 측정하는 SRI, 통증에 대한 공포감을 측정하는 FPQ, 혐오감을 측정하는 DS, 공감도를 측정하는 EQ,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과 언제나 느끼고 있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STAI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지 결과값은 나중에 다중회귀 분석에도 사용이 되고요. 설문지를 모두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피험자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게 됩니다. 모니터 하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 트래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피험자가 모니터를 바라볼 때 시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측정됩니다. 모니터에는 12개의 담배값 경고 그림이 랜덤 순서로 보여집니다. 또 각 그림을 본 다음에 불쾌감, 느낀 불쾌감 정도를 1에서 5의 숫자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다시 12개의 경고 그림을 랜덤 순서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그림을 보고 담배를 끊고 싶은 정도 또는 비흡연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정도를 1에서 5의 숫자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불쾌감 정도와 또 담배를 끊고 싶은 정도 이렇게 레이팅을 한 거는 사이코피지컬 레이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 트래킹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일단 각 그림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이렇게 노란색 십자가가 화면에 띄게 됩니다. 이 과정을 크로스 픽세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피험자가 좀 화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1초 동안 시간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이 6초 동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피험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뒤에 3초 동안 쉬게 됩니다.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 실제로 경고 그림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상단에 있고 AOI A로 설정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을 AOI B로 설정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피험자가 실제 경고 그림이 있는 부분을 얼마나 보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 결과를 표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성별, 나이, 스트레스 측정, 고통에 대한 fear 측정, disgust 측정, empathy, 불안 정도 등에 대한 설문 결과 값을 정리를 한 거고요. 이 SRI, FPQ, DS, EQ, STAI 이 결과 값들은 뒤에 다중 회귀 분석에서도 이 요인들로 사용이 됩니다. 경고 그림에 대한 정신 신체적 레이팅 결과에서 불쾌감에 대한 설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그 신체 위협형 경고 그림에 대해 더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파란색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비흡연자는 흡연자와 비교를 했을 때 경고 그림의 유형에 상관없이 일단 모든 그림을 보고 다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또 투웨이 아노바 통계를 돌려보았을 때 graphic warning의 타입이 일단 유의미한 이펙트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그룹도 유의미한 메인 이펙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고 그림과 실험군 간의 인터랙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고 그림을 보고 나서 피험자가 일단 금연에 대한 의지를 설문을 한 결과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일단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신체 위협형 경고 그림을 보고 금연을 하겠다는 의지를 더 많이 나타냈습니다.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비흡연자는 흡연자에 비해서 현재 비흡연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뭐 신체 위협형이든 아니면 사회 위협형이든 어떤 유형의 경고 그림에 상관없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 값과 이 주황색 부분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비흡연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투웨이 아노바를 돌려보았는데 graphic warning의 타입이 significant main effect가 나타났고 또 그룹도 유의미한 메인 이펙트가 나타났지만 또 경고 그림과 실험군 간의 인터랙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두 개의 슬라이드에 있던 히스토그램식 그래프를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이 점 하나하나가 피험자가 답한 값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표준 편차와 또 이 막대 중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평균 값인데요.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한 결과라서 논문에는 본 그림으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 트래킹 결과입니다. 피험자가 AOI-A와 AOI-B를 얼마나 오랫동안 쳐다보았는지 측정한 시간의 평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흡연자는 경고 그림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각적 주의가 더 적은 값으로 나올 것이라고 실험 전에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을 때 시각적 주의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평균이 비슷한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점들도 약간 비슷한 분포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뭐 경고 그림의 유형에 따라서도 별 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신체 위협형이든 사회 위협형이든 뭐 비슷하게 모든 피험자들이 그림을 비슷한 시간으로 쳐다보았다는 뜻입니다. 투웨이 아노바를 진행했을 때 또 경고 그림과 그룹 간의 유효한 인터랙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상을 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약간 아쉬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 트래킹 실험을 하면 그 아이 트래킹 결과 도출 프로그램이 다양한 값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히트맵 결과를 보여준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그 그림 위에 나타나는 이런 지도 같은 것들이 히트맵이라고 하는데 빨간색에 가까운 색일수록 피험자가 더 오래 그 부분을 쳐다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단의 그래프는 비흡연자 20명의 AOI 시퀀스를 나타낸 가로막대 그래프인데요. AOI-A는 주황색으로 나타났고 AOI-B는 빨간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AOI-A와 B를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렇게 하얀색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어떤 부분을 얼마나 오래 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피험자의 경우는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스캔 패스라는 동영상인데요. 시선의 흐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제 아이 트래커가 측정한 값들이 이 결과 도출 프로그램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중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값들을 잘 선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이 트래킹 실험의 쟁점이라고 보고요. 또 아이 트래킹 실험 자체가 이제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 자체도 이제 열려있는 결말처럼 얻어지기 때문에 설례 연구들을 잘 참고해서 좀 실험 기법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요인들이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서 통계를 돌렸고 이번 슬라이드에는 흡연자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중회귀 분석에 사용한 요인들은 앞서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이 피험자들이 실험 초반에 설문지를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값들을 활용하였고 이 unpleasantness to HWL은 피험자가 경고 그림을 보고 느낀 불쾌감을 뜻하고 attention to HWL은 피험자가 경고 그림을 보고 있을 때 나타난 시각 주의도, 아이 트래킹 결과값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두 활용을 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돌렸고요. 흡연자의 경우 사회 위협형 경고 그림을 보았을 때 더 불쾌하다고 느낄수록 intention to smoking cessation, 즉 금연 의지가 높았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비흡연자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흡연자는 신체 위협형 경고 그림을 보았을 때 더 불쾌하다고 느꼈을 때 비흡연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동시에 신체 위협형 경고 그림에 대한 시각적 주의가 낮게 나타날수록 비흡연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습니다. 실험 전에는 흡연자야말로 실제로 흡연을 하는 사람이고 또 흡연은 명백히 본인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흡연자가 신체 위협형 경고 그림을 보았을 때 더 불쾌하다고 느끼고 그러면 이제 금연 의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 그림에 있는 다양한 질환들이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을 해서 흡연자가 이제 회피를 하고자 시각적 주의가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비흡연자에게서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나서 흥미로웠습니다. 고찰 부분입니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흡연자에 대해 고찰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흡연자들은 사회 위협형 경고 그림을 보았을 때 느꼈던 불쾌감이 금연 의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여기 앞에 말을 빠뜨렸는데 공포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공익광고와 공감 또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공익광고의 효과성을 비교한 설례 연구에서는
공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 광고가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이제 심리적 반발심을 일으키는 반면에 공감을 유발하는 내용은 심리적 반발심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 위협형 경고 그림은 주로 동정심, 공감, 또 induced hypocrisy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경고 그림을 본 사람에게 자신의 사회 문화적인 성격을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유발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흡연자들의 자기 해석 수준, 그러니까 self-construal 경향에 따라서 구분을 한 후 실험을 했을 때 상호 의존적인 경향의 사람들로 형성된 실험군이 자기 중심적인 경향의 사람들로 형성된 실험군보다 금연에 대한 태도와 의지가 긍정적이라는 설례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흡연자들 중에서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은 공감 또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컨텐츠를 보았을 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더 쉽게 설득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사회 위협형 경고 그림을 보았을 때 불쾌감을 느끼면 금연에 대한 의지가 유발될 수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에 대한 고찰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연구에서 비흡연자들은 신체 위협형 경고 그림을 보았을 때 비흡연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게 나왔고, 또 비흡연자들이 신체 위협형 경고 그림을 보고 더 불쾌함을 느낌과 동시에 시각적 주의가 낮게 나타났을 경우에 금연 의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시각적 주의는 공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그냥 피하고 싶어서 그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고찰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금연 캠페인은 흡연과 비흡연 상태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흡연자에 대응하는 금연 캠페인은 그들이 이제 경고 그림을 보고 흡연을 하는 것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흡연자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로 디자인이 되어야 하고, 또 이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고 그림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는 점이고요.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비흡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 위협형 경고 그림이 이제 적절하게,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순으로 자극적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